situated 된 내가 딱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된 그 지식이 아니고 내가 딱 있는 그 순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는 학문이구나. R은 뭐다? memorized, contextual search.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기억되어진 문맥 기반의 탐색. 유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여름 너무 덥죠? 지금 너무, 너무, 밤에 어떻게 잘 그러니까, 주무세요? 예, 지금 되게 선풍기 적당하게 틀어놓고, 네. 그러니까 고분부터 하겠습니다, 자는 거. 네. 저희는 24시간 에어컨을 거의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촬영하고 나서 이제 2주, 네. 2주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또, 네. 요번 주 주차는 강화학습을 가지고, 오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고,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당장 어떤 아주 복잡한 수식이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관점 위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예,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제가 강학습을 사실 아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되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됐고, 지난주 휴가를 투자해서 제가 강학습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번 기회에 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도 아직 너무 부족해서 이제 사실 요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강화학습 너무 핫하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면은 머티리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가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제가 혹시 틀리게 말하는 게 있으면 좀 또 알려주시면 또 들으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약간 실수한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댓글창에 다 그 실수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뭐 나중에 팔로우하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그래도 이제 조금 저희 이 영상들 보고 있다는 예. 그런 피드백을 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표시도 좀 나는 예. 것 같고. 근데 네. 그럴수록 긴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화학습을 준비하는데 이런 심적 부담은 압박감이 이게 부족한. 잡톡보다 이게 약간 더 부담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교과서를 좀 보고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사실 목표는 되게 원대했어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예. 저기 애니멀 러닝에 대한 티오리까지 다 공부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역시 시간이 없으셔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방대한 게 이게 진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게 학문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이 전통이 있는 학문 분야다. 이 분명히 준비하실 때 신경과학이랑 저희 채널이 그렇지만 신경과학이랑 인공지능 두 분야를 적절히 섞어서 발표를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두 분야에서 말하는 강화학습이 네. 결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강화학습과 우리 뇌과학도가 말하는 강화학습이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네. 정말 똑같은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이제 AI를 연구하시는. 그게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오면서 또, 이 질문 몇 개 새로 막 강화습 주면 질문이 새로 들어가지고 교수님의 프레딕티브 코딩을 또 한 번 들었는데 제가 그 영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 영상은 계속 돌려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그 뷰를 그 조회수를 견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그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프레딕티브 코딩이 그게 아마 최근에 교수님의 지인분이 페이스북에 한번 크게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이상하게 거기만 삐쭉 올라와 있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프레딕티브 코딩을 다시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수님이 그들이란 말을 가끔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제가 이제 AI를 안 하다 보니까 AI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희 이제 저쪽으로 AI 해야죠. 저희도 우리가 그들이 될 때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짰었잖아요. 그때 이제 강화학습이 그 지각, 주의, 뭐 기억 네. 이런 그 다음에 강화학습 꼭 다뤄야 된다라고 예, 예, 생각을 예. 했었고 네. 요게 있는 다음에 이제 저희 액티브 인퍼런스가 이제 요 다음에 네. 되게 됩니다. 능동 추론이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저희가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예. 토픽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저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예. representation learning과 value learning 여기서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과 또 주의를 교수님께서 여기 가운데 딱 위치를 시켜주셨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지각은 조금 더 이 representation learning에 가까웠죠. 예. 근데 이제 바로 이 value learning 쪽으로 드디어 넘어오는 넘어갔군요. 이 value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좋아지고 사실 가치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비단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어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 게 강화학습이 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presentation learning을 점점 포함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딱 그죠? 반을 먹고 들었네요, 진짜. 네. 이 밤보다 더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점점 지금 그러니까 점점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그 딥러닝, 딥 RL 그러니까 딥러닝과 이 기존의 클래시컬 RL을 합친 그 딥 RL이 바로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밸류 러닝에 적극적으로 이제 포함하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이고 또 뭐 이제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다음에 다룰 이제 월드 모델이나 드리머 이런 이제 월드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델 베이스트를 좀 더 이제 펼쳐 나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제 적극적으로 더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질문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네.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누긴 했으나 이제 보면은 당연히 이게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교수님 혹시 뒤에도 좀 있을 것 같다는 네. 내용이 인바디드 코그니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퍼셉션과 네. 행동이 들어간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이렇게 뭐 꼭 쪼개진 건 아니더라도 저희 머릿속에 개념화가 좀 이런 식으로 양분화가 돼 있는 게 우리가 계속 이 인바디드 코그니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엄청난 이 주목을 하면서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오늘 혹시 얘기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인바디드 코그니션 얘기는 사실은 없는데 네. 정말 중요한 이게 저도 이제 교수님 이제 하신 거를 이렇게 쭉 다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죄송합니다. 던지는 저를 발견했는데 이게 훅 들어오시네요. 근데 확실히 인바디드 커그니션이 그게 뭔지부터 조금 그냥, 네. 인바디드 커그니션이 뭐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인지 과정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센서리 모터 시스템 이 몸의 그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것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게 그 인바디드 커그니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디에 그라운디드 돼 있냐.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냥 패턴이 갖고 그냥 뭔가 비어 있는 MT 그냥 심볼 같은 그런 거였다면 그런 거 레프레젠테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획득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이 인바디드 커그니션이 저는 출연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이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밸류가 예. 어떻게 보면 이 몸이 밸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진짜로 그런지 저희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몸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저도 이번에 다시 깊이 좀 역사랑 뭐 이런 걸 좀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이제까지 생존과 지능과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밸류 러닝이 그래도 몸에 그래도 약간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인트린직한 예, 밸류가 예, 있다. 예. 어차피 근데 그건 있습니다. RL 아주 기초 그러니까 텍스트북에서 1장에서 이따가 1장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앤드루 바르토 교수님의 톡을 제가 오늘 좀 몇 개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페인 플레저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하세요. 이 거기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 이게 결국 RL은 페인과 플레저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학습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말은 결국 그 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페인과 플레저를 느끼는 건 몸이잖아요. 근데 약간 페인과 플레저를 다루는 RL에서 이제 클래시컬 RL이에요. 이건 정말 뭐 지금은 엄청 많은 RL 연구가 진짜로 발전하고 있고 저는 RL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점점 더 사랑에 빠졌어요, 사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RL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를 말할 때 그게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굉장히 클래시컬한 RL에서 어떻게 보면 갖추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이 클래시컬 RL에서 아무리 페인 플레저를 말해도 이 몸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엠바디드 커그니션 진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러네요. 오히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공부했던 그 많은 그 커그니티브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어떻게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체화된 인지 그 인바디드 커그니션 몸을 가진 어떤 인지죠. 그러니까 인지가 몸에서부터 그라운디드가 돼서 그러니까 뭔가 땅을 딛고 의미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는 그 체화된 인지가 발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체화된 인지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됐을 거는 RL인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 이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RL에 대해서 접근할 때 확실히 좀 관점이 조금 달라지고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그 체화된 인지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게 언제 느꼈냐면, 이따가 나올 다 내용들이긴 한데, 이따가 사실 딱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피터 아빌이라는 그 세르게이 레빈이 포닥을 한 네, 지도교수죠. 네, 그 다음에 첼시 핀이 박사를 한 네. 지도교수. 피터 아빌이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영상을 어쩌다가 그 영상 6개로 이제 RL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에 첫 번째 딱 보는데 데이비 실버나 뭐 앤드류 바르토나 이런 분들이 설명한 RL과 다른 점이 딱 눈에 바로 띄는데 그게 뭐였냐면 리워드를 얻는 것 자체가 스타캐스틱하다. 그러니까 리워드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이 성공해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사실 네. 인간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조금 디터미니스틱한 경우가 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 가면 리워드는 그냥 바로 얻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인바디드 커그니션을 생각을 하면 체화된 인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몸이 늘 모든 게 다 확률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보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확률을 넣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맞다 이런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은 이 RL에서 그 서튼 앤 바르토가 썼던 그 텍스트북에서 이미 그 리워드조차 스타캐스틱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는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미 그 오래 전부터 벌써 2, 30년 전부터 이 RL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잘 디자인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 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많이 같아요. 좀 알았으면 네. 좋겠네요. 그래서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구나. 이것도 제가 좀 보이는데 RL에 가야 할 길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뭐 시작할 거는 뭐 강화학습의 성공, 강화학습이 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
알파고와 아타리 이 딥마인드의 성공을 뭐 하나하나 다 이미지로 가져올까 하다가 그냥 이 교수님이 어제 사실 이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최근에 네. 이제 MIT에서 한 강의인데 여기 이제 다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네이처의 사이언스 네이처 이 데이비 실버는 여기 가가지고 이제 딥마인드에 가서 네이처와 사이언스 논문을 그 전에 그 논문이 없으세요?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이 그렇게 그 전에는 없으셨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이번에 제가 또 알게 됐는데 데이비 실버의 박사 논문이 바둑에 대한 거였다는 거 아시나요? 아, 그랬네. 예, 벌써 2000 몇 년에 박사를 받으셨지? 근데 벌써 박사 논문 자체가 고에 대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었고 그게 그리고 데미스 하사비스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맞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 동안에 이제 만나서 그 박사였는지 하여튼 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나서 친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딥마인드까지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다. 교수님이랑 친구가 됐으니까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꿈 같은 게 이게 참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틀린 방향 같아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교수님이 그때 추천해 주신 알파고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봤거든요. 조금 이따가 화면들 하나 다룰 텐데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많은 걸 했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구자들이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경험이 진짜 드문데 진짜 이게 한 10년, 20년 동안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분들이 얻는구나 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강학습의 랜마크 브레이크스루가 정말 이렇게 알파고부터 이제 다 있었죠. 알파스타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딥마인드에서 한 건데 이제 오픈 엔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아예 이분들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엑슬랜드라고 해서 이 굉장히 제너럴리 케이퍼블한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이전트가 지금 보는 화면,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에이전트가 멀티태스크에 다 학습할 수 있는 요것도 이제 RL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오픈 AI의 이제 그 하이드 앤 식 요 화면, 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가 그 숨바꼭질을 할 때 이것도 다 이제 진짜 엔드 투 엔드로 RL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셀프 플레이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건데 보시면은 이제 강학습이 얼마나 대중화가 됐냐면 사실 저희가 뭔가를 공부하는데 그게 한글 머티리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머티리얼이 사실 갖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fMRI 멀티박셀 패턴 어널리시스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이렇게 한글로 소개된 사실 머티리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이제 강화학습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유명한 저 이번에 혁페나임 이거 다 봤습니다. 혁페나임 이 친구가 이 친구라고 불러도 이 선생님이 그 되게 박사과정 학생이신 것 같은데 진짜 이 가르치는데 아주 소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팡요랩도 예전에 교수님이 이제 홍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었는데 오히려 혁페나임이 저는 조금 더 팡요랩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혁페나임을 그리고 모두를 위한 RL 강좌. 그러면 찾아보시면 뒤에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이렇게 구글에 해봐도 블로그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도 이미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이건 한글로도 이만큼 소개된 강화학습. 이 강화학습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올라갈 것에 대한 굉장한 심적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존에 있는 머티리얼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은 되게 좋은데, 요것과는 조금 또 다른 방식의 저의 관점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생존과 지능 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사실 요런 걸 보여드렸었는데, 모라벡스 패러독스 해가지고,
인간에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AI한테는 쉽고, 인간에게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는 그런 소마토모터,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모라벡스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르게이 레빈, 이번에 또 계속 공부하면서 세르게이 레빈과 피터 아빌, 이쪽 그룹, 특히, 그러니까 이쪽 그룹에 굉장히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터 아빌이 이제 세르게이 레빈의 포닥 지도교수였고, 세르게이 레빈의 또 첼시 핀이 아마 지도교수였는데, 피터 아빌이 또 첼시 핀의 지도교수. 그래서 이쪽 그 로봇을 하는 UC 버클리 그룹인가요? 어느 그룹이죠? 이 세르게이 레빈과 피터 아빌 다 UC 버클리에 계시고, 첼시 핀이 또 그 제자고 해서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로봇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체화된인지 질문을 하셨지만, 그런 관점이 이미 약간 그런 문제의식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거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 그런 약간 유니크한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RL 연구자가 세르게이 레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실 하는 말 100%잘 못 알아듣는 톡을 들어보면 정말 멈춰놓고 계속 수식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 정도로 엄청 똑똑하고 좀, 뭐,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What's the Problem 하면서 제가 아마 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Easy Universe와 Hard Universe가 있는데, 하여튼 이 Hard Universe에 대해서도 RL, in principle can do this.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가능성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화학습이 원칙적으로 이거 다 할 수 있다. 어려운 것까지. 그래서 이 모라벡이 말했던 그 여기 퍼셉추얼과 모터 에어리어의 이런 그런 우리가 정말 쉽게 하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이 RL은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이 세르게이 레빈이 얘기하고 있고 nothing else can. 도대체 강화학습이 뭐길래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시죠? 강화학습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이제 질문이고 교수님이 하셨던 이제 스타일대로 강화학습의 중요한 특징들. 오늘 질문이 사실 4개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강화학습의 중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혹시 제가 질문을 이제까지 받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한번 이제 생각나신 대로 답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나신 대로. 일단 강화 학습에서 강화가 당연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강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나한테 주어진 골에 합당한 행동이었으면은 그 행동이 조금 더 나중에 더 반복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뇌과학에서 출발한 이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딱 설명하신 게 썬다이크의 로브 이펙트 혹은 레스콜라 와그너의 그런가요?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제 제 수업 때도 말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과 이 교사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어떻게 다른가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제가 보면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당장 내 행동에 어떤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리워드를 줌으로써 사실 답이 아니거든요. 리워드를 줌으로 해서 에이전트로 하여금 이게 잘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 역시 뭐 핵심을 다 꿰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의 가장 근본적인 특히 앤드류 바르토가 항상 톡할 때마다 톡이 그 유튜브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톡할 때마다 그 로우 오브 이펙트 지금 말씀하신 썬다이크의 좋은 거를 계속하게 되고 그게 이제 튜링이 플레저 페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던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냥 사실 여쭤보시니까 그냥 강화학습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한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하실 땐 조금 더 깊이가 있을 대답일 거거든요. 그게 옵티멀 컨트롤과의 어떤
좀 대척점을 말하기 위해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옵티멀 컨트롤과 애니멀 러닝의 차이점. 어, 뭐 차이점과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루겠습니다. 일단 이 중요한 특징들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알파고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또 봤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또 인상 깊은 말을 좀 가지고 왔는데 데미스가 이런 말을 해요. 12분 45초 요 링크에 가보시면 이게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The whole beauty of these types of algorithms. 그래서 데미스 하사비스가 보는 이 알고리즘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이 아름다움은 어디 있냐면 바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they are learning for themselves.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 스스로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they can go beyond what we as programmer know how to do.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학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사이언스와 메디슨에서 약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뉴 브레이크스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하시고 이 알파고에서도 그 왜 대국 두 번째였나요? 그 37번 돌에 대해서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그 아까 MIT 톡에서 37번 돌을 엄청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돌이 뭐 그 끝에서 다섯 번째 맞아요. 줄에 이제 맞아요. 두는데 그런 건 원래 인간이 안 두는데요. 이제까지 둬본 적이 없는데 AI가 이제 알파고가 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또 사람들이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지가 상관없고 이제 그걸 스스로 피규어아웃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또 제가 몇 가지 이제 소스를 가져와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서튼 앤 바르토의 레인포스먼트 러닝 텍스트북 제가 여러분들 다운로드 꼭 받으시라고 링크도 달아놨고 책 표지도 했고 책 표지가 예쁘죠. 책 표지가 예쁜 만큼 내용도 예쁩니다. 이 뭐 거의 뭐 제가 볼 때 이 책은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번역된 책도 샀어요. 그래서 꼭 이 소장해 볼 만한 책인 것 같고 이 온라인에서는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요새 정말 좋은 책들이 온라인에 공짜로 많이 풀려요. 그래서 진짜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1장부터 제가 오늘 사실 코트를, 이게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아예 이제 책을 좀 가져와가지고,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예전에 생존과 지능에서 또 생명과 지능에서도 좀 했었는데, 오늘도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다 가져오진 않았고, 굉장히 자제하면서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1장에 제일 첫 번째 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Reinforcement Learning is learning what to do, how to map situations to actions.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배우는 건데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개념. 이제 situation에서 액션으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mapping situation to action. 그래서 결국 이 한마디로 하자면 situation과 액션을 짝을 짓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골인데 여기 보시면 so as to maximize the numerical reward signal.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그 정의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 reinforcement learning의 골이 바로 이 리워드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에 있다는 게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교사학습이라고, 저는 지도학습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아웃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리워드 시그널, 여기, 이 강화학습에서는, 리워드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맥시마이즈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식의 방식의 이제 해답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제 리워드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면 그냥 오케이가 됩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따가 또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문장에도 나오는데 The learner is not told which actions to take. 뭘 해야 되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듣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리워드 쉐이핑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액션을 해라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어떤 액션을 할지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instead must discover which actions yield the most reward by trying them. 그래서 이 러너 자체가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trial and error learning인 건데 이 trial and error learning이 정말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앤드류 마르토는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에러라는 말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비슷하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트라이얼 앤 이밸류에이션 혹은 트라이얼 앤 피드백 러닝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RL의 강화학습의 그냥 근본 그 오리진 자체가 애니멀 러닝에서부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초가 된 건데 동물이 어떻게 배우냐? 동물이 이 전체를 다 알지 않아도 어떻게 이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면서 배우냐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디렉트 앤서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걸 찾아내냐. 그래서 이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이랑 더하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벨만 이퀘이션 같은 그 옵티멀 컨트롤이 만났을 때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나온 건데 그 둘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더 중요했냐 하면 사실은 이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이 리처드 서튼과 앤드류 바르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굉장히 그런 어떤 자발성과 자율성인 거죠. 이 지금 트라이 앤 에러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앤드류 바르토가 이제 에러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밸류에이션, 네. 피드백이라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었으면 그냥 이게 틀렸는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시스템이라면 이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 행동이라는 게 강화학습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행동을 해서 바로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네. 몇 개의 체인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잘잘못은 아니더라도 이제 리워드나 퍼니시먼트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행동이 이분법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그죠. 이쪽에 그 시점에선 잘한 거지만 네. 결국에 와서는 네. 뭔가 잘못한 거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또는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네. 것인지 네. 그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딱 그 관점을 이제 이따가 그 앤드류 바르토가 요 얘기를 딱 한 그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이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인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디를 업데이트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확한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여기서도 업데이트를 하긴 하지만 그 아웃컴 자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체인 여기서 지금 사실 요 다음 게 바로 딜레이드 리워드거든요. 이게 정말 핵심인 거죠. 이게 리워드가 당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 이 강화학습은 시간축이 인트린직하게 그냥 그 인터트와인드 돼 있는 그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딜레이드 리워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백으로 해가지고 예. 이 내 액션들에 대해서 이거를 크레딧 어사인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거를 배워야 되는데 결국 동물이 배우는 방식이 미래까지 다 간 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와가지고 다 고치는 게 아니고 트라이얼 앤 에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고 아니면 또 하고 근데 어떻게 옵티멀한 행동을 찾아가냐 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딱 말씀하신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지금 결국 요 문장 하나하나 읽은 건데요. Actions may affect not only the immediate reward but also the next situation and through that all subsequent rewards. 그래서 immediate reward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 당장은 보상이 없어도 몇 번에 걸쳐서 이후에 받는 리워드까지 이제 고려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초반에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시던 분들의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예, 왜냐면 동물들은 이게 리워드가 분명히 딜레이 돼 있는데도 배운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배우지?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이게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티브 러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냥 그 호필드 지난번에 알려주셨지만 같이 뭐 파이어 투게더 하면 와이어 투게더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식의 메모리나 혹은 러닝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표시한 게 여기서 제가 수식은 안 가져왔지만 레스콜라 와그너가 이제 얘기했던 게 딱 고려했던 게 이미디엇 리워드에 대한 것만 고려를 했거든요. 이미디엇 리워드가 어떤 거랑 같이 일어나면 그 큐에 대한 웨이트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는 시간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딜레이드 리워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스콜라 와그너의 그런 학습, 그것도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뉴로사이언스에서 그 이론도 계속 쓰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사실 시간축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아직 어소시에이션이나 뭐 단순한 어떤 웨이트의 어떤 강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하는데, 이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는 확실히 시간축이 들어가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 핵심인 것 같고, 그 지점이 이 강화학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리커시브한 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들어간다.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이제 these two characteristic, trial and error search and delayed reward. 이 두 가지가 most important distinguishing features of RL이라고 이 첫 문단에 이제 이 두 분이 얘기를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분들은 그렇게 본다. 이게 뭐 물론 해답은 아닙니다. 현대 RL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지금은 뭐 팔러시 베이스드 메소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분들은 하여튼 이 트라이얼 앤 에러와 이 딜레이드 리워드 이 두 가지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졌던 질문보다는 애니멀 러닝 시오리에 더 주안점을 둔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따가 그 뒤에 이제 이 RL의 히스토리를 다룰 때 이 애니멀 러닝과 옵티멀 컨트롤이 어떻게 두 가지 스레드로 분리돼가지고 사일로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어떻게 합쳐졌는지를 제가 다 설명은 오늘은 안 드리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앤드루 바르토의 요 영상 한번 꼭 되게 짧거든요. 30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RL을 이분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설치 플러스 메모리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쭉 발전하면서 이제 지금 설치는 트라이얼 앤 에러 방금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메모리는 딜레이드 리워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 트라이얼 앤 에러와 타임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계속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여기 메모라이즈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메모라이즈드 컨텍스추얼 설치 해서 내가 지금 주어진 또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RL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스테이트라는 말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이제 권석준 교수님 오셔서 스테이트 우리 엔트로피 할 때도 많이 얘기해서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 스테이트와 여기 특히 보면 스테이트란 말보다도 사실 시츄에이션이란 말을 많이 써요. RL에서 RL 교과서에 보면 그래요. 지금은 스테이트란 말도 쓰고 옵저베이션 많이 쓰지만 이 시츄에이션이 결국 처음에 말씀하셨던 체화된 인지나 아니면은 인바디드 커그니션이 또 발전해서 이넥티브 마인드라는 발제주의인가요? 이넥티비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츄에이션이거든요. 시츄에이티드 된 내가 딱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된 그 지식이 아니고 내가 딱 있는 그 순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는 학문이구나. 그래서 이게 컨텍스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모라이즈드 컨텍스추얼 설치가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RL은 뭐다? 메모라이즈드 컨텍스추얼 설치.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메모이즈드군요. 네. 메모라이즈드가 아니고 네. 메모이즈드. 기억되는 맥락적인 시행착오. 하여튼 메모이즈드 컨텍스추얼 설치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한국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억되어진 문맥 기반의 설치 뭐 이런. 그러게요. 기억되어진 문맥 기반의 설치는 한국말로 뭔가요?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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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되어진 문맥 기반의 탐색.
저는 한 번도 RL과 메모리에 대해서 깊게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참 맞는 신기하잖아요. 것 같아요. 예, 저도. 왜 그걸 빼놓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맞는 말 같고, 예, 메모리를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RL도 나름의 방식으로 메모이즈드인 것 같아요. 예, 메모이즈드화 시키는 것 같은데, 어, 저는 항상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크레딧 어사이먼트가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 음,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주어지는 리워드에 의해서 그 전에 한참 전에 발화되었던 그 시냅틱 트레이스를 어떤 식으로 찾아내가지고 음, 그걸 다시 시냅틱 웨이트를 강화시켜주는가가 이제 그 일리지빌리티 트레이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제 요번이나 또는 다음 시간에 또 네,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도파민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도파민을 연구를 많이 들여다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막 굉장히 음, 클리어한 답은 못 찾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생각해보면 메모리라는 게 꼭 뭐 도파민 이런 걸 빼놓고 나서라도 우리가 내가 이전에 이러저러한 체인의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장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어, 그때 이 행동이 도움이 됐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음, 판단하게 해주는 게 다 메모리 메커니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무슨 도파민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그 일리지빌리티 트레이스가 아주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를 형성해가지고 계속 유지된다기보단 나중에 평가할 시간이 돌아왔을 때 메모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행동과 그 리워드가 매핑이 되면은 그때 우리 내부에서 제네리티브 모델로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메모리가 정말 강화학습에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왜 나는 강화학습을 공부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참 되게, 되게 놀랍지 예, 않아요? 놀라워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이게 사실 네 번째 질문이, 오늘 네 번째 질문이 기억, 주의, 뭐, 지각과의 관계는, 인데 그 질문을 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기억이 너무 중요한데, 기억은 이제까지 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디스트리뷰티드 네, 된 이제 그런 구조들과 워킹 메모리와, 막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주의도 뭐, 세일리언스와 이런 분명히 다 그렇죠. 연결이 너무너무 많이 돼 있을 것 예, 같은데, 결국 그런 메모리 연구가 다 레프레젠테이션 입장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밸류 러닝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그러니까요. 수가 없을 것 교수님께서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음, 그 점선을 이렇게 넘어와서 하셨는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밸류 러닝이야말로 메모리 없이 어떻게 그게 네, 제대로 구현이 되겠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과 밸류 러닝으로 나누긴 했으나 결국에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밸류 메모리 또 연구하시는 저기 서울대 김영 교수님, 저는 이거 지금 보면서 김영 교수님 연구하시는 것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롱텀 메모리가 꼭 콜텍스에 있는 게 아니고 베이설 갱글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뭐 하여튼 이따가 그 얘기는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의